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파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물러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에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주 지역 현재 기온은 7도고요. 일교차가 상당하죠. 지금 여기에 맞춘 옷차림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추진 중이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외에서도 이에 대한 또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가 최근에 이 원주시 주민자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청소년 소프트주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오늘 또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삼척에서 내일부터 75세 이상의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접종 일정을 통지받은 75세 이상 대상자는 각 읍면동에 동의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시간대에 각 시군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 기저질환자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의 손실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1, 2월 강원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6%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박 지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67%가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21%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평창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융합 브랜드가 구축됩니다. 평창군은 오는 9월까지 평창 문화관광자원 활용 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관광 마케팅 믹스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추진 중이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최근에 이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원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곽희운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근데 다룰 내용은 지금 논쟁거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주시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예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그 단계동 지역에 있는데 네. 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그 예전부터 화물연대로부터 이제 공영 화물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원주시에서 이제 공영 화물 주차장 조성을 계획했고 또 이제 그 계획을 하면서 노후된 농산물 도매시장도 이렇게 함께 이전하는 거로 추진해 왔는데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은 공간에 화물 공영 주차장이랑 농산물 도매시장이랑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하면 도매시장에 드나드는 이제 화물차의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이제 발생하는 주 원인인 것 같은데. 네. 이 그럼 주가 공영화물 주차장 사업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의 취지는 두 가지를 같은 공간에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전 예정 부지가 이미 결정이 났는데요. 네. 어디를 일단 선정이 된 거죠? 작년 11월에 이제 14명으로 구성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6개소의 이제 후보지를 놓고 심의를 했는데요. 예. 최종 후보지는 이제 태장동 원주 IC 인근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태정동 나들모 그쪽으로 이제 이전 예정지가 이제 결정되었는데 전체 뭐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까? 부지 면적은 10만 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만 제곱미터 정도. 예. 네네. 그 평수로 한 3만 평 정도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부지보다는 뭐 2배는 안 되고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7배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영 화물 주차장이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공영 화물 주차장은 또 별도로 이렇게 부지가 별도. 그러니까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근거리 있을 뿐이지. 네네. 일단 그 10만 제곱미터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 사용을 하는 거로군요. 네, 그래서 계획했던 거하고는 약간 상이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그럼 최초의 계획은 이제 같은 공간에 공영 화물 주차장도 하고 예, 예. 농산물 도매 시장도 하고 해서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아니면 한 공간에 넣어서 효율을 좀 높이고자 했는데 네. 따로따로 부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뭐 최초의 계획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달라진 이유가 시온을 또 이제 살펴보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도매시장도 낡았고 또 부지도 약간 협소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공영 화물 주차장의 시너지 효과도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좀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또 의원님도 최근에 또 의회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재검토를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도매시장의 운영 주요 이해 주체는 이제 운영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 그리고 물건을 사가시는 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산물을 납품하는 출하 농민들이 이제 운영의 주체입니다. 네. 근데 이 운영의 주체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중심상권에서 멀어진 부지로 도매시장이 이전한다면은 이제 중간 도매상도 잘 안 갈 테고 네. 또 기존의 주 고객인 상인들도 이를 공산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도매시장의 주요 출하 농민들이 서남부권에 있는 농민들인데 네. 이 농민들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전하는 부지의 도매시장을 포기하고 수도권이나 또 다른 그 출하처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부분인데 이 네. 단계되면서 태장도로 옮겨지면은 너무 멀어지니까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네네.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좀 그 예상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부 지역의 농민들은 예. 수도권으로 출하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서남부권 농민들은 사실상 뭐 가깝고 예. 또 기존의 거래를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 불편하다고 이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지면 네. 서남부권에서 오히려 수도권이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예. 비슷한 거리가 되든지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거리상으로는 뭐 그렇겠지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현재 그 농산물만 이제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그런데 그 농수축산물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유통단지 또 이런 그 종합유통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 유통단지 필요성 또 교통량이 또 단기동 지역에 계속해서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뭐 교통 불편도 이제 분명히 있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간도 협소하고 또 시설 노후 여러 가지 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그 명분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결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 단계에서는 농축 수산물을 모두 취급하는 이제 종합유통단지를 계획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농산물만 취급하는 시장으로 조성을 한답니다. 일단 종합유통단지가 아니고요. 예, 그럼 현재와 똑같은 상황에서 집만 늘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이유, 교통 불편, 공간 협소,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현 도매시장이 이제 교통이 불편한지도 좀 의문이고
그럼 이제 태장동 쪽으로 가면 과연 교통이 편리해지는지 네. 이렇게 또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공간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법인이나 중도매인 그리고 출하 농민들 모두 주차장이나 운영 면적 등에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설 노후화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 실시한 도매시장 정밀 안전 점검에서 이제 특별한 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또 2020년도 하반기 도매시장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전 명분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하나하나 좀 그 또 반대되는 논리도 제가 들어봐야 되겠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작년 말이죠. 이 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요. 네. 지금 6개의 후보지 중에서 이전 대상지를 현재 그 태장동 나들목 부근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런 접근성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을까요? 이제 원주시에는 그 외곽도로가 네. 서쪽, 남쪽, 동쪽 문막, 흥업, 소초를 잇는 동부 우회도로가 있고요. 이건 이제 개통이 돼 있고 또 서북, 동쪽을 잇는 문막, 지정호접, 소초를 잇는 이제 서부 우회도로가 계획돼 있는데요. 네. 이게 최종에 다 개통이 되면 원주시 외곽으로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보지 중에서도 동부 우회도로 인근에 있는 사저리 부근의 부지하고 네. 태장동 부지랑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 예. 뭐 근소한 차이로 이제 태장동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선정 과정에서 도매시장의 관계자나 농민들은 이제 사저리 인근 부지를 선호했는데 네. 아마 그 목소리가 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대부분 이제 도매시장 관계자 한 분하고 시민단체 등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한 14분이 이제 구성됐거든요. 네. 최초에 이제 그러면은 상인분들 목소리가 또 충분히 여기 위원회에서 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또 통로는 분명히 또 확보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예. 이게 이해 주체들이 이전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옮겨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도매시장 관계자나 농민들은 그냥 따라간 거지. 본인들이 이제 옮겨야 된다, 좁다, 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전이 되면요.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뭐 상당히 또 넓은 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한다고 합니까? 지금 전혀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굳이 지금 필요성이 없는데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의원님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전면 백지화 이게 뭐 최선의 좀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시에서는 이미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후속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그럼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에 따른 부지 선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도시계획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백지화 한다면요. 사실 또 원주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또 분명히 또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거래량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네. 전국의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전국 도매시장은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원주시 도매시장 거래량을 보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는 619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는 계속 감소해서 작년에는 480억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유통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 유통량 줄고 있는 이유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로는 아마 1인 세대 증가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 소비가 감소되고 있고, 또 농민하고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농민들이 수도권으로 출하선을 다변화하고 있고,
또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좀 덜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구조적인 변화로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이해주체하고 농민들, 뭐 도매시장 상인들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 돈도 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매시장 이전만이 예.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보다는 이제 법인, 중도매인, 자영업자, 출하농민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래 제도를 개선하거나 네. 또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을 적정 양을 생산을 하고 또 시기를 조절해서 뭐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은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그 의원님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제가 들었고요. 좀 이게 또 네.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는 이슈인 만큼 저희가 좀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곽기훈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역할과 의무,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석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현재 6기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민자치대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원주시 주민자치대학이 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권이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로 주민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원주 주민자치대학에서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기수마다 30명에서 80명의 수강생이 주민자치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난 26일에는 원주 주민자치대학 6기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주민자치대학은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김정헌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고 또 참여율도 되게 높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50여 명 저희가 모집에 100여 명이 넘었고요. 현재 저희가 선발하신 분들이 84명 정도 되는데 이 주민들이 배우지 않고 또 알지 못하면은 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떤 것인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지만 저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시의회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그 원주시청의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이 하는 일, 주민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나누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실무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민자치에서 시민들의 역할, 이 지방선거에서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또 그 이상으로 제도나 사업 등의 또 의견을 제시하는 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된다면 결국 비효율성을 낳게 됩니다. 또 참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제도나 사업이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에게 듣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막상 그 위원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 참여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하고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찾다가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대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종의 권위의식이나 이런 걸 갖는데 그게 아니라 저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주민자치의 중요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대학 현재 6기입니다만 다음 기수 좀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주민자치 개념과 자치분권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주민자치에 필요한 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 밖에도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마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은 70% 이상 수료 시 연세대 원주 캠퍼스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는데요. 실질적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7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요,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2024 강원 조직위원회의 정원상 기획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정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청소년 서포터즈 오늘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이게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청소년 올림픽은 좀 낯선 개념처럼 느껴질 텐데요. IOC가 주관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 대회입니다. 만 14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이고요. 하계와 동계대회로 나눠져 있는데 동계대회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프루크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로잔 대회까지 총 3번의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성인 올림픽과는 올림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 경쟁 외에 청소년 참여와 교육 문화 활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의한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가 확정되어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동계대회가 됐습니다.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릉, 평창 등 강원도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또다시 동계 스포츠가 또 평창에서 꽃이 피우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소년 서포터즈들은 대회 소개, 대회 현장 방문기, 선수 인터뷰 등 조직위원회의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제작된 콘텐츠를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등 대회 홍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모집 대상 또 선발 인원 또 활동 기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한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4세라면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에서부터 24세 지원자는 청소년 서포터즈의 멘토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서포터즈나 기자단 경험이 필수이고요. 활동 기간은 4월 24일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군요. 자, 그럼 여기 최종 선발되면요, 뭐 어떤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네, 활동 실적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하게 되고요. 명함 또 드리고 위촉장,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그다음에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 실비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우리 또 청소년들 많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소프트워즈 모집 일정과 접수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난 3월 22일부터 그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월 11일 일요일 자정까지 조직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보다 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4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군요. 자, 그리고 또 조직위원회가요, 이 소프트워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뭐 계획, 목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올림픽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대회입니다. 따라서 대회 전부터 대회 후까지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 대회 마스코트도 개발하고 송화봉송도 추진할 텐데요. 이때도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 또 기원하겠고요.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조직위원회 정원상 기획본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